자, 재테크 이슈 바른보험 이야기 시리즈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떤 바른보험 체크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의 이제 주제는 네. 갱신형 보험의 실체입니다. 네. 예, 바로 장점과 단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두루뭉실하게 그냥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안 좋다. 혹은 어떤 경우는 유리하다. 라는 식으로만 그동안 상담을 해왔었고요. 타 방송만 봐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갱신형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갱신형 보험이란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증권 보시면 뭐 3년 납이다, 뭐 5년 납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은 정해진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험료가 조정이 됩니다. 네.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조정을 통해서 다시금 3년 납이나 5년 납으로 이제 보험료를 또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나 네. 잘 모르시고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납입 기간이 보통 말씀을 하십니다. 내 거 20년 납입인데 네. 그러면 그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갱신형 보험은요. 각 상품에 이제 그 상품의 만기 시점이나 혹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특약들이 보통은 80세가 만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특약의 만기 시점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됩니다. 즉 20년 납과는 무관합니다. 5년마다 계속해서 혹은 3년마다 계속해서 갱신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80세 혹은 100세까지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갱신형 보험이다라는 걸 이제 아시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봤고요. 자,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하지만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는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면 확실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갱신형 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오해, 모르고 있는 오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무조건 보험료 인상은 크게 간다. 그 다음은 이제 무조건 나쁜 보험이다. 예, 이 두 가지 이제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예,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60세 남자 기준입니다. 네. 예, 비갱신형으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구성이 암진단금과 뭐 이제 2대 질병을 같이 넣게 됩니다. 근데 보험료가 보통은 한 1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으로 택하셔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여력이 안 되셔서 이게 가입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나는 가입을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 경우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년 납입의 갱신형이 아니라 시중에 15년 납입의 갱신형 상품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월 3만 원 내외로 거의 유사한 혹은 더 좋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갱신 기간은요 15년이기 때문에 내가 60 혹은 65세 사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한 번 갱신하시게 되면은요 그 갱신 시점에는 거의 80세 근처에 가시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저렴한 보험료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네. 그 이후에 갱신을 할 때 만약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갱신 안 하시고 그 돈 내가 그냥 저축하겠다 생각하시고 저축하시면 됩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 쓰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형 보험을 무조건 많이 올라가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하실 게 아니라 조금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나한테 약이 되는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히려 갱신형이 약이 될 수가 있는 방법.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오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약이 아니죠. 그 반대가 이번부턴 되겠죠. 독입니까? 예, 이번부터는 독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적은 보험료, 많은 보장. 예, 절대 보험료가 싼데 그만큼 보장이 많다. 분명히 이 부분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의심부터 하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적립보험료가 많아서 괜찮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험료 크게 안 올라간답니다. 보험료를 제가 적립을 해놔서 대체로 납입이 된다는데 크게 상관이 없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고 계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따가 사례를 보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도대체 뭐가 많이 올라가나? 맞아, 이거 궁금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네.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은 지인분들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저 친구가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네. 혹은 뭐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나 보다. 그냥 믿고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짚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모두 다 갱신형이죠. 갱신형인데 지금 빨간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암 진단비나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가장 크게 글씨가 되어 있는 질병 사망이 보이실 겁니다. 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라는 겁니다. 예. 질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그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같은 특약들이 만약 갱신형이다 그러면 이런 거는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내 보험은 많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네. 뭐 오대장기, 조혈모 세포 이식, 뭐 골절 진단비 등과 같은 약간은 그 확률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거나 상해와 관련된 특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갱신이 돼도요.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는 비갱신형인데 이 부분이 갱신이다. 그런데 누가 와서 거기에 갱신형 특약이 있구나. 그러면 해지해. 그럼 그 말만 듣고 또 해지하지 마십시오. 예. 이 부분은 갱신형이라도 사실상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게 되면은 보장보험료가 적립보험료 예시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상담을 한 케이스에서 이 보험료인데요. 보장성 보험료는 43,000원인데 적립보험료가 127,000원. 그래서 17만 원을 내고 계시고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적립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 보험료는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만 7천 원을요. 똑같이 20년 납입으로 계산을 하셔서요. 복리 상품에다가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차라리 이자가 붙은 그런 저축보험에서 보험료 충당하시는 게 가입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네. 예. 이거 정말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한 가지 이 갱신형 항목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 갱신형 항목과 적게 올라가는 갱신형 항목이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아마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고요. 무조건 갈아타기만 하다가는 손해보는 건 결국 우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입할 때 갱신형 보험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 갱신형 보험의 이제 진실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알고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약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챙길 수 있고 나한테 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병 특약은 조심하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질병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보험 설계사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라가라고 하시면요. 증권을 내미시고 자필 서명으로 네. 보험료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말을 좀 써달라고 하십시오. 절대 안 써줍니다. 그렇죠. 예, 절대 안 써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왕이면 다홍심합니다. 의료실비 특약은 어차피 갱신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의료실비 특약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갱신형 가입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최대한 추구를 하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설령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경우는 갱신형 특약을 다 제외한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작용을 안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남겨두십시오. 하지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질병 특약들은 제외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젊을수록 갱신형은 피하자. 예, 앞으로 정말 오래 보험료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시다 그러면 저렴할 때 비갱신형으로 꼭 가입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 설마는 없습니다. 보험에 네. 절대 설마 없습니다. 예, 진실만 있습니다. 설마 하지 마십시오. 예, 설마는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바른 보험 이야기 첫 번째 시리즈였습니다. 갱신형 보험의 오해와 진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셨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프라임에셋 이인성, 김덕용 팀장님과 함께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